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아주 스노스톰이랄 정도로 400mm나 와서 한 이틀간 서울이 거의 다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참 부산은 참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름값 정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를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 복지의 정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리고 또 문화적인 조건을 충족한 상태, 그러니까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충족한 상태입니다. 한자로 복지는 복자의 복지자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복된 것이 복지다, 이런 뜻이 이제 복지가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 균형 있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이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적 사고에서 비롯된 무상의 개념이 복지의 목적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무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는 예산이라고 할 만큼 예산이 뒷받침 없이는 물질적인 복지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복지는 결국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주거나 또 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지는 특성상 이렇게 줄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점점 키워줄 수 있는데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줬다가 그 양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복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을 때 복지 정책이 현재와 미래, 인구 구조를 포함해서요. 그 미래의 인구 구조에 포함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결정되면은 바로 복지가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앙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어간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남북 통일 이후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뒀는데 다음 세대에 부담된다는 이야기는 다음 세대가 그동안 사용된 예산 그 부족을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서 이제 메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정치권에서 무상복지 얘기가 해자되고 이른바 반값 아파트나 반값 등록금이나 그런 얘기들이 반값이 이제 온 나라를 흔드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것이 2011년 제가 국회 부의장 시절에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의 목적은 인간다운 삶입니다.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좋은 것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또 국민인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보아야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핀란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은 18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 책을 쓸 당시로 따지면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나요? 그 전입니다만 1896년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47년 동안 그 논의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47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 43년이죠. 그때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논의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논쟁이 심했고 힘든 일이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법령 제정에 들어가고 5년이 지난 1948년에부터 의무 교육 기관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핀란드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도 어렵고 시작하고 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운 그 복지라는 그 측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면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핀란드 예를 보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 과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도 생활 수준 정도를 가지고 유무상을 나눔으로써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활 수준의 정조에 따라서 못 살면 무상으로 주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유상으로 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의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는 그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지원을 할 때 지원하는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또 마음이 어떨까 이것을 늘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여야 간 논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려가려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 국방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통일과 외교에도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복지를 본로 삼아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창피한 일이고 나라의 백년 대계를 그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쓴 이유는 복지를 행하면서 다음 선거에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복지가 아니고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은 최소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실제 이제 정치를 해보면요, 이게 이제 구청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이게 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구청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구청장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한 곳에 좀 더 많이 배분하는 그러한 행동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진정한 복지국가는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라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복지를 빌미로 해서 부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주 정직하고 올바른 사회가 안 되면 복지 공무원이 그 복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무튼 그 복지에 관계되는 사람 또 공무원 모두가 다 아주 정직하고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려와 감사가 넘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사회, 신뢰사회, 건강사회 이게 되어야지만 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복지국가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스칸디네비아 반도 그리고 덴마크 같은 그런 나라들이 복지가 아주 잘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는 대개 세금 50%를 넘는 걸로 저갑니다.
대강 한 50, 한 30%까지도 되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세금을 그렇게 내면 그만큼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믿고 그 많은 퍼센테이지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